여러분의 공동체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마을 공동체의 갈등 원인 2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부 일을 하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체 관련 일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마을 공동체의 갈등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식, 또 더 나아가 그 마을 공동체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그 인식의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두 가지를 저는 반드시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찬 박사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라는 주민 코칭 모형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잠시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박사 논문에서 연구한 그 마을 공동체 주민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거냐 라는 문제에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제가 현장에서 접했던 부분이 다름 아닌 주민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갈등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갈등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갈등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여기 있는 이 남영찬 박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갈등 없는 마을도 갈등이 정말로 정도가 좀 낮은 마을도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갈등은 당연한 거야, 갈등이 치유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과연 마을 공동체의 어떤 미래가 보장될까요? 저는 반드시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 공동체의 갈등은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마을 공동체 갈등 원인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드는 첫 번째 갈등 원인은 다름 아닌 리더의 선출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금방 이해되시죠? 선출된 리더, 즉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리더와 떨어진 리더, 이 두 그룹은 반드시 반목과 질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서로 내가 돼야 된다고, 나만이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라고, 이런 이분법적 양분화된 사고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지도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아주 덜 발전적인, 참 이 단어를 좀 순화하려니 정말 어렵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그냥 순풍순풍 내뱉으면 정말로 후진적인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 이게 저희가 1,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1945년 해방된 이후 우리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겪어왔습니다.
정치 지도자 그룹을 저희는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을 나라의 리더를 선출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꼬투리를 잡고 흠집을 내고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쉽게 단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리더 선출에도 고스란히 녹아들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위인 마을 공동체에 가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끄잡아내리고 상대방의 흠집을 크게 포장해서 내가 마을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리더 선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뭐 정치판하고 대동소이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결과는 어떨까요? 정말로 아주 목불인견, 정말로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떨어진 사람 쪽에서는 된 사람을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된 쪽에서는 떨어진 쪽을 보다듬어 안고 함께 살아야 될 마을 공동체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가 선거 기간 내내 나를 괴롭혔으니 나는 너와 대화하지 않을 거야. 너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런 한심한 과정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을 공동체 리더의 대표인 이장 선출을 놓고 한번 봅시다. 이장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장은 그 마을을 대표하는 리더이자 그 마을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제1선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나 박사, 이장이 무슨 공무원이야? 아닙니다. 이장님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나라로부터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공무원은 가장 기본되는 생각이 뭐죠? 공복입니다. 공복. 주민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주민들의 머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배웠죠? 이 더러운 정치판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을 떠받들고 국민을 상전 모시듯 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데서 이 아주 작은 마을 공동체 리더들조차도 무의식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는 꾸벅꾸벅합니다만 막상 선출이 되고 나면 마을 주민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가 결정할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이것은 절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주, 카리스마에 있는 군주들이 할 짓이지 마을을 대표해서 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 아주 최소 단위의 리더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반드시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선출 과정 자체를 좀 더 바꿀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 저는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다음 편에서 제가 이 리더 선출 과정에서 겪어야 될 이 갈등을 사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사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전, 사후 나눠서 독자,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속 시원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을 공동체 리더 선출 과정에 갈등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갈등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 갈등 해결 과정에 잘못 개입했다가 정말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을 갈등에 대해서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죠?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의 마음속이 점점 더 황폐화되고 불신만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존재인 이 남영찬 박사 한 명입니다만 저로부터 이런 리더 선출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해야 갈등 구조가 사전에 차단이 될 것인가? 만약에 사전에 차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후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사례와 더불어 다음에부터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영찬 TV를 지속적으로 보신 여러분들은 마을 공동체, 주민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갈등 문제를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서 완벽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정말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자고요. 자, 곧 음력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민년, 블랙타이거, 검은 호랑이의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께 정중하게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 블랙타이거의 남영찬 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